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제만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따분한 수업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업을 잘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네, 못하고요. 어제도 망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수업도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내일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민은 많이 했지만 열정, 네,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부족함이 많겠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야 하는 걸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만화 그림입니다. 개에게 휘파람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개가 휘파람을 불 수는 없겠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을 달리 하기를 요구하는 하나의 만화겠죠. 배움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그 어떤 화려한 언변,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완벽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걸 배우지 않으면 선생님의 수고는 그냥 수고로만 끝날 뿐이겠죠. 주체는 학생입니다. 주도권은 학생이 갖고 있어야 가장 잘 배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이 가진 수업이 어떤 수업인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저희 반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활동에 잘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초등이다 보니까요. 40분 동안의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활동이죠. 활동을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런 수업은 배움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가 있을까요? 물론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훨씬 주도권이 학생에게 가 있는 수업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활동에만 열심히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하는 것 이상의 주도권을 학생이 가질 수는 없을까요? 제 예전 수업을 좀 되돌아봅니다. 저는 학생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어요. 활동을 하죠. 재미있는 활동을 밤새 준비를 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 활동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 활동의 답이 뭐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선생님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활동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해. 그리고 답은 뭔지 알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하란 말이야. 너희들 그걸 배우려고 이 활동을 만들었단 말이야. 제 수업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활동을 했지만 학생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거나 활동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아이 참 따라와. 이 길이 맞다니까. 선생님이 이 답을 얻어내려고 활동 만들었잖아. 왜 자꾸 딴 생각해. 우리 이걸 배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만 끌고 갔던 제 수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초등학생들 1분만 잠시 고개만 돌려도 헛소리를 해대고 잠시 고개만 돌려도 딴짓을 하고 있고 집중이 10분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지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험,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교사가 갖고 있으면 그건 주도권을 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나게 활동을 하면 뭐예요? 그 활동에 대한 답은 교사가 내려주는데 학생들은 40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배움의 순간이 다릅니다. 똑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판단을 내리는 결과, 판단의 내용이 가지각색 다 달라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지점이 다 다를 거예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했어. 선생님의 판단을 따르란 말이야. 이런 수업이 과연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는 수업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들한테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비주얼 띵킹이라든지 배움의 공동체라든지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업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여러 수업 철학 그리고 방법적인 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하는 교사와의 호흡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면 당연히 역효과만 나겠죠.
이제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맞는 옷,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제게 가장 맞는 옷은 이 거꾸로 교실 수업이더라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사전 영상을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5분 저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5분도 넘겨서는 안 됩니다. 5분 미만의 아주 짤막한 영상을 미리 주고 이제 이 영상을 대신해서 교실에서는 저의 일방적인 강의와 설명을 빼내죠. 제일 처음 거꾸로 교실을 했을 때 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활동할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아무리 초등학교도 얘네들이 뭔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최소한 야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게임 할 거야, 어떤 활동할 거야 이런 기본적인 안내는 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교실에 서서 자 우리 이번 시간에요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아 이거 좀 봐봐. 여기 선생님 말하니까 이거 좀 잠깐 봐. 누구야 이거 들어야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처음 안내를 생각했던 그 5분이 자꾸만 10분 15분이 되고 결국은 학생들의 활동 시간을 다 뺏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거꾸로 교실을 했던 이유는 자 이제 영상으로 모든 설명을 다 끝내고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활동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꾸로 수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꾸로 수업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활동을 시키고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요 우스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수업이 10분이 일찍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분의 수업 시간 동안 10분 15분의 안내 시간을 절약을 하려고 수업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을 미리 보고 오게 했죠. 그리고 활동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10분이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지? 나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이 거꾸로 수업 시간에도 저는 열심히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5개념을 무조건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전체 앞에선 강의만 아닐 뿐이지 모둠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모둠 강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소통의 기회는 너무 단순했고 소통의 구조도 너무 단순했어요. 모둠 안에서 대화 나누고 끝. 그러면서 이제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요. 거꾸로 교실이 추구하는 가치, 진짜 가치가 뭔지 이때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진짜 가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과 협력에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수업, 활동 중심의 수업 그게 아니었고요. 학생과 학생의 부족함을 연결해주면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소통의 수업. 나는 이걸 잘하고 쟤는 이걸 잘해. 우리는 서로 전혀 달라. 하지만 협력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내고 그 협력에서 배움을 느끼는 수업. 그게 거꾸로 교실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이거를 저는 몰랐었고요. 이만 수업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사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촬영만 하지는 않죠.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 보일 때이면 이제 가끔 이제 컨텐츠를 보려고 촬영을 하는데 이제 거꾸로 교실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서부터 수업 디자인도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경우 뭐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하면 앞에 나와서 학생들이 모둠 발표를 하거나 그런 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한 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시끄럽죠. 뭐 저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학생들의 성격을 너무 무시하고 무조건 대화만 시켰나라는 이제 반성도 하기는 했는데요. 수업을 디자인하는 관점을 이제 전혀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지식을 던져줘야겠다가 아니고 나는 이 수업에서 어떤 부족함과 어떤 부족함을 보이는 학생들을 빨리 찾아서 연결해줘야겠다. 얘는 내가 가르칠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저 전개념을 가진 학생이 얘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겠다. 누구야 너 일로 빨리 와봐. 얘랑 한번 이야기를 해봐. 모둠별로 대화를 할 때도 니네 모둠 저쪽 모둠 친구들하고 자리 바꿔서 둘이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역할이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도 당연히 초반에는 적응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둠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다가가면요 학생들의 눈빛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교사가 감시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우리 잘 하고 있는 걸까? 선생님이 항상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대화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곧 무슨 답을 말해주겠구나.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자. 이런 반응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다가가면 뭔가 혹은 수학 익힘책을 풀거나 하면 이제 선생님이 답을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니 선생님이 쟤를 불러서 야 너 얘랑 한번 서로 설명해보고 비교해봐 이런 말만 하거든요. 저를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인데 왜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 몰라요? 아마 고등학생들이라면 정말 교사를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에 대한 부담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학생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를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수업 모습이 거의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서로 가르치고 계속 자리를 바꿔서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하고 그냥 잡담 나누는 것 같죠.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나 막 듣기도 하고 실제 잡담도 정말 많이 나누고요. 가면 막 이렇게 닥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정화에 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끄럽지 않으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학생은요, 이제 요 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내향적인 학생입니다. 3월 초에 저하고 눈도 못 마주쳤던 학생이고요. 질문하면 울었던 학생이에요. 논사 쪽으로 이걸 논사했습니다. 이거는 민물이 독인데 이거는 무늬가 없고 민물이 독인데 이거는 무늬가 없고 어떤 형태? 곡식을 담고 농사에 채취한 곡식을 여기서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름은 개인정보 때문에요. 요 학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과목 미두달이고요. 특히 사회과, 수학과 요 학생이고요. 처음에 설명했던 요 학생 있죠? 이 학생입니다. 반 최상위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시간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제가 답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게 이런 거야 하면요, 이런 학생이 아니거든?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아니거든, 내 생각은 이래.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해봐야 선생님은 쟤랑 이야기해봐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자신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주체성을 갖게 되고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여학생이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 큰 소리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도망가는 남학생 붙잡아 놓고 내 설명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성을 갖추게 된 학생들을 데리고요, 좀 약간은 다른 개념의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생활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학생들이 찾아서 교사들의 어떤 안내나 지시 없이 본인들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유치한 용어 사체스프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테드에서는 실제 이 사체스프 사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실제 이런 프로젝트 수업까지 가게 되면 교사는 이제 방해꾼이 돼버리는 정말 주도성을 완전히 주게 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움의 주도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시자, 뭐 좀 해, 말해, 좀 들어, 이 역할에서 이제 지금은 학생들과 1대1로 마주보고 눈을 보고 공감하고 듣는 이런 역할들로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혹시나 여기 계신 선생님 안 계시겠죠? 이제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수업이 돼버렸고요. 이제 학습 공동체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선생님들과 꼭 모여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지만 중고등학교 학교급을 초월한 원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거꾸로 교실과 관련된 한 달에 한 번 이런 오프 모임을 갖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제가 즐겁고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혼자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거꾸로 교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쟤랑 협력해, 소통과 협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아닌 우리더라고요.
수업에 있어서 너무 닫혀 있다 보니까 수업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다 보니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 학생들을 대하는 느낌, 그 모든 게 많이 달라졌고요.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으로서 가장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할 수업, 그 수업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가장 뿌듯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업무적인 일을 이렇게 시키시더라도요, 제 수업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당연히 그걸 저를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말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15분을 못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의 CEO가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단 해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업적으로 절대 완벽할 수 없는 교사입니다. 자신도 없고요. 하지만 실패라는 걸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듣거나 배웠으면 해봐야 돼요. 실패할수록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린다면, 지식에 대한 가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교사가 혹은 학교가 아니어도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생겨났습니다. 지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말로만 과정 중심 할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배움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학생들을 믿어가면서 배움의 주도권을 넘기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